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셀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3P 바인더 본사에 직접 가서 다이어리 속지 그리고 바인더 그리고 펀칭하는 펀칭 기계까지 그리고 책도 구매를 해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펀칭기, 일본말로 되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일본 제품이겠죠? 칼이라고 읽는 건가? 여튼 되어져 있고, 부피가 무게도 그렇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좀 할 말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고, 2022년도 속지입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게 한 세트고, 그리고 이건 이제 바인더 슬림하게 나온, 그리고 이건 원래 사이즈. 보시면 폭을 보시면 차이가 나죠. 이거는 슬림한 거, 이건 원래 정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3P 바인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추천하는 책 중 하나를 샀어요. 마케팅 전략 바이블, 관계 우선의 법칙. 그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빌 비숍이라는 사람이 만든 마케팅 불변의 법칙,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관계 우선의 법칙, 세계적 현실,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 가장 중요한 전략, 전략적 기업 모델, 전략적 기업 시나리오, 전략적 기업으로 가는 12단계. 네. 이 책은 제가 그렇게 사고 싶어서 알아본 그런 책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내용도 잘 모르고, 근데 거기에서 추천하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거기가 문정역 쪽이었나? 그쵸? 본사가 이제 문정역에서 도보로 걸어서 가면 있는데, 가면 강규영 대표님의 회사잖아요. 그분의 이제 그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 열심히 또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인사도 밝게 해주시고 또 책도 추천해 주시고 이런 것도 추천해 주셔서 사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정 사이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3P 바인더 요게 이 두께를 보면 두께가 얇아진 것 같아요. 원래 이 두께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튼 두께가 더 좀 얇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여쭤봤어요. 이거 혹시 폭이 더 얇아지지 않았냐, 장수가. 했더니 종류별로 있기는 한데 조금 달라진 점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속지가, 개수가, 장수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게 넌지시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원래 있는 메인 속지, 그리고 이건 이제 2022년도 달력. 이것도 한번 먼저 볼게요. 얇게 돼 있고, 저는 3P 바인더의 장점 중 하나가 굉장히 체계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라고. 목표 설정 사례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점이 참 3P 바인더의
정말 좋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전체 연간 달력, 그리고 1년 계획표, 그리고 내년도 달력, 그리고 사용 설명서 사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월별로 쓸 수 있는 거 기념일, 그리고 이거는 뭐 연간 이제 목표 적는 그런 란이 있죠. 영역, 뭐 일, 직업, 자기개발, 가정, 재정, 신체 건강, 신앙, 사회봉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네, 되어져 있고 3P 바인더의 특징이라면 달력이 양쪽 페이지가 아니라 한 페이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그 일주일을 사용할 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 더 선호해요. 저는 그런 계획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점이다 장점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3P 바인더는 일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쵸?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끝나요. 제가 좋아하는 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걸 더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달력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속지. 이거를 아예 여기에다 끼워서 하나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이 이건 약간 하늘색 빛이 나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실 텐데 여기 이렇게. 이게 참 좋아요. 이게 있는 게. 이게 없는 것과 있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없으면 이름을 쓸 때 뭐 별도로 또 무언가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꺼내서 여기에다가 이름 쓰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어떤 건지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20공이죠. 두께는 그냥 적당한 수준, 한 2cm 되려나? 이렇게 일단 달력 먼저 끼워서 넣고, 그 다음 속지를 넣어 볼게요. 한 번에.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두께를 보면 한 요 정도. 이거 잘하면 여기 작은 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으려나? 확실히 예전보다 이 속지 폭 두께가 더 얇아진 것 같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전 거와 지금 거 비교하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더 적어진 게 맞는지. 아, 여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네, 무리일 것 같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있는 게 다 들어가는지. 넣고.
되려나? 그냥 타이트하게 딱 들어가네요. 되네요. 그러니까 속지 폭을 일부러 이거에 맞춰서 줄인 건가? 그렇진 않겠죠. 뭔가 뭐 다른 이유가 있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제가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여튼 이 슬림한 두께에도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요. 들어가고 한번 보자고요. 넘겼을 때 느낌은 조금 이제 걸리적거리고 잘 안 넘어가요. 좀 이제 불편한 감이, 이거 안 되겠다. 들어가긴 하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속지를 빼지 않는 이상은 불편하고, 이게 더 편합니다. 확실히. 다시 옮길게요. 자, 껴서 자, 여기서부터 이 속지 처음 이런 속지가 있고, 당신은 이 바인더의 저자 누구입니다.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이름 써놓고, 뭐 셀 아빠입니다 적어놓고. 제가 3P 바인더를 좋아하는 이유는 3P 바인더만의, 그러니까 강규영 대표님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주 그러니까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다이어리 사용법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 강경 대표님만의 그런 철학이 묻어나 있는 다이어리는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확고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3P 바인더처럼 확실하게 다이어리를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면서 보관 바인더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한 브랜드는 물론 이제 뭐 다른 브랜드도 있겠지만 3P 바인더가 저는 가장 체계적으로 잘 만든 브랜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 있는 관리. 3P 바인더. 다이어리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인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둘 다 같은 뜻이잖아요. 바인더, 다이어리. 어쨌든 뭐 다이어리로 다 사용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뭐 어떤 게 있다. 자, 이렇게 인덱스 설명까지. 저는 분류 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분류 탭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덱스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이런 걸 인덱스라고.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이것도 시간 관리, 뭐 지식 관리, 아이디어 확장, 지식 관리, 독서 관리, 크고 작은 이벤트 프로젝트 관리, 선한 공동체와 함께 선한 성장, 모든 기록이 자서전이 되는 나의 이야기. 8가지로 분류를 해놨네요. 그쵸? 프랭클린 플래너도 이렇게 전용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프랭클린 플래너랑 비교를 해볼까요? 한번 보자고요.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프랭클린 플래너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로 나뉘어져 있네요. 마지막은 주소, 전화, 그리고 이제 용도에 따라 쓸 수 있는 요 인덱스, 번호 인덱스가 있고, 주요 정보, 재정 관리, 목표, 가치 사명, 플래너 가이드, 미래 계획까지 해서 1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달력까지 있으면 달력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것까지 다 사용하면은 튀어나온 것만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쵸? 또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화 이렇게 인덱스도 있어서 이런 거를 별도의 인덱스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차이점이 보이시죠? 딱 봐도 이 프랭클린 플래너와 3P 바인더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좋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그냥 자기의 상황과 자기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이어리에 뭐 정답이 있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 라이프 플랜 목표 관리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얘기가 약간씩 다른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씩 뭔가 내용이 다르거든요. 제가 여튼 그건 지나갈게요. 그래서 1979년 하버드 대학원에서 경영대학원에서 졸업생들에게 명확한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했는가 질문했을 때 3%만이 목표와 계획을 세워 종이에 기록했고 13%는 목표는 있었지만 그것을 종이에 기록하지는 않았고 84%는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었다. 10년 후 1989년에 그들에게 다시 질문했을 때 목표는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13%는 목표가 없었던 84%의 학생들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이게 중요하죠.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기록했던 3%는 나머지 97%보다 평균적으로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목표 성취 기술 중에서 이게 이야기가 책들마다 약간씩 내용은 다르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더 정확한 건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핵심 요지는 명확하게 자기의 목표를 구체화 시켜서 시각화한 거잖아요, 결국은. 기록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었던 단 3%. 이 사람들이 나머지 97%보다 평균적으로 10배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록을 했었던 그 3%가 나중에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다이어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꼭 다이어리를 3P 바인더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뭐든지 3P 바인더도 제가 적극 추천하는 브랜드고 양지사 제가 좋아하는 이런 양지사 이런 다이어리 노트 활용해도 되고 저처럼 더 작은 거 손바닥만한 다이어리 활용해도 되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기록해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계획을. 여기 보면 이것도 참 강규영 대표님의 그런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해야 되나? 참 멋진 것 같아요. 목표 설정에 있어서 목표의 원칙, 장기, 중기, 단기 순으로 일관되게 세우는 것이 좋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 장기, 중기, 단기,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라. 그쵸. 그리고 스마트 원칙.
여기서도 나오는 이게 그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 이 스마트 원칙을 만든 거예요. 목표 설정을 위한 5가지.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행동 지향적이며 그리고 기한이 있어야 된다. 약간 바뀐 건가? 결과 지향적. 아, 그러네요. 이게 원래 그 피터 드러커 선생님의 그 5가지가 아니라 뭔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자고요. 요 5가지. 구체적인 거 맞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아, 그러네요. 다르네요. 이게 지금 A가 원래는 이제 행동 지향적인 목표라고 나오고 이 R이 실현 가능한 목표 그리고 5번째가 이거는 이제 같네요. 그 기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바뀌었네요. 여기에선 일부러 바꾸신 거겠죠.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리고 OAT 방식은 목표를 실천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목표, 실천 내용, 시간 계획, 평가, 피드백을 뜻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피드백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OAT 이것도 어딘가에 있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새로 만드신 건지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원래 있었던 걸 조금 한 번 더 다듬으신 것 같고 목표 설정 사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시가 있다는 거는 참 좋습니다. 여기는 꿈 리스트 질문지 있고 꿈 리스트 하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 저는 크게 3가지로만 나눴거든요.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고 이 3가지. 근데 여기에서는 더 세분화 시켜놨네요. 배우고 싶고, 되고 싶고, 뭐 나누고 싶고 이런 것도 가보고 싶고 이런 걸 다 나눠놨네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미션, 사명을 적는 거네요. 저는 이 사명서를 어떻게 적냐면, 저는 저만의 뿌리가치가 있어요. 뿌리가치라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저는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토대로 이 사명서를 써요. 첫 번째가 저는 가족 건강, 2번째가 청소 정리, 3번째가 온리온 쇄신인데 이 순서대로 이 가치에 따른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정해 놓은 이 가치 순서에 따라서 이 가족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이번 연도 2번째 청소 정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할 것이며 3번째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사명서를 적고 하고 하면 되겠죠. 사람마다 이 사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적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어떻게 하겠다라고 적어놓진 않았는데 저는 애당초 제 다이어리에 보면 애당초 이렇게 있어요. 뿌리가치 가족 건강, 청소 정리, 이거 온리온 쇄신 이렇게 3가지. 핵심 가치.
그러니까 저는 이 핵심 가치를 뿌리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핵심 가치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비전, 나는 뭐뭇이 되겠습니다. 라고. 라이프 플랜, 아주 깔끔하고 간단 명료하게 탁탁탁 나뉘어져 있죠. 빈칸도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적어서 할 수 있겠죠. 시간이 늘어나는 노트. 이런 표현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아이젠하워의 원리, 우선순위. 이건 참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여기 나오는데 플러스 3시간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라. 이렇게. 근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아침 시간이 보통 오후 시간보다 두세 배의 능률이 높다고. 이건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요. 실제 연구 결과로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야간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컬러 체크. 이것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걸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컬러로 구분을 하면 보기에 되게 편해요. 보는 사람도.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이어리를 누가 보겠어요? 여러분만이 보는 거지. 개인정보까지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제 다이어리도 이렇게 색깔로 구별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것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나뉘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세부 그 분류 탭도 인덱스라고 표현할까요? 인덱스도 같은 색으로 가요. 그러니까 분류하기가 쉽죠. 보시면 이렇게 색깔로 박스로 해서 어떤 것에 썼는지, 어떤 것에 시간을 썼는지. 시간 기록을 하는 걸 강조한 분이 또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에요. 거기에서 자신의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 사용, 이게 시계부를 적다가 이 시계부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목표를, 내가 계획한 것을 달성했는지 이것 위주로 체크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확실히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여기선 이제 이렇게 나와요. 주간 계획표랑 일일 계획표, 그러니까 데일리 계획표. 예, 그런 차이가 뭐냐. 그래서 주간 계획표가 더 좋다라는 걸 이제 나타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간 계획표보다 달력, 그러니까 월간 계획표를 더 좋아하고 더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핵심이 주간 계획표 위주로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주간 계획표 대 업무 일지. 네. 여기에서 이제 작심 3일, 그러니까 3일 단위로 계획을 하라, 뭐 이런 걸 나타낸 그런 내용이네요. 위클리 계획, 이게 이제 3P 바인더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여기에 위클리 미팅,
여기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개인적인 일, 그리고 업무적인 일 체크하는 란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 뭐 중요한 일, 진행 중, 완료 이런 걸 체크하는 기호 같은 게 표시되어져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위에는 투두 리스트. 사용해 보신 분이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체크할 수 있는 것들 또는 뭐 헤빗 메이커라고 해서 습관 만들기 뭐 적어서 체크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쓸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또 그런 내용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걸 안 해도 여기에다 체크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참 짜임새 있게 보시면 사용 설명서를 참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뉴얼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제가 3P 바인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매뉴얼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사용해라.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라. 참 멋지죠. 이런 체계화 되어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이어리 브랜드, 여러 다이어리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을 좀 본받아서 그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체계화된 사용법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다이어리를 사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용해라 라고 명확하게 좀 이런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주간 사용하는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게 이게 지금 5시부터 되어져 있는데 24시간으로 되어져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그래서 5시로 되어져 있는 걸 4시, 3시, 2시, 1시, 0시 이렇게 저는 여기까지 써서 시간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면 시간은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체크를 했었어요. 주간 이게 1년치겠죠? 안 세어봤지만 1년치겠죠? 1년 다이어리니까. 그리고 메모 노트. 자, 보시면 그냥 메모 노트란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매뉴얼이 아주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하는지도 아주 쉽게 나와져 있죠.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매뉴얼로 있다는 건.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3P 바인더의 강점을 살려서 계속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지금 현재 3P 바인더는 A4, 30, 그리고 20, A5 이렇게 두 가지 모델만 있는데 프랭클린 플래너 뭐 이런, 아니면 뭐 생각 보관함 이런 다른 타 브랜드 몰스킨이나 뭐 로이텀 이런 브랜드, 뭐 오롬, 우리나라 브랜드로 지금 또 오롬 보면 여러 종류 여러 사이즈의 작은 미니 사이즈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3P 바인더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아는데 이게 제 메인 사이즈잖아요. 제가 3P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고 이 마뜨의 60 52절 속지예요. 사이즈가.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휴대성. 예. 그래서 저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속지는 프랭클린 플래너의 그 CEO 트윈 그 사이즈를 쓰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프랭클린 플래너. 이 사이즈거든요. 손바닥만한 사이즈. 이걸 여기에 끼워서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딱 봐도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여기에 끼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성. 항상 제 주머니에 다이어리가 저는 꼭 있어야 돼요. 왜냐면 생각이 많고 기록을 안 하면 금방 까먹고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바로바로 꺼내서 메모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최종적으로 지금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저에게 가장 맞는 사이즈고, 그리고 서브로 좀 넓은 종이에 좀 써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냥 생각 정리, 뭐 낙서하듯이 쫙 내 생각을 펼칠 때, 그럴 때에는 A4 용지로 쓰기도 하고, 또는 요거를 뭐 A5 사이즈보다는 폭이 좀 좁긴 하지만 그냥 A5 정도 사이즈라고 말을 할게요. 이 정도 되는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펼쳐서 펼치면 A4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폭이 조금 좁지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3P 바인더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이 일본 브랜드가 맞겠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되어져 있겠지. 부피가 되게 크고 무거워요. 사실 이거는 휴대용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너무 크니까, 크고 무거우니까. 이건 프랭클린 플래너의 그 휴대용 펀칭 하는 그 도구가 최고예요. 정말 너무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휴대용이죠. 이런 게 지금 이 정도 사이즈는, 이 정도 부피와 이 정도 무게는 휴대용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프랭클린 플래너 이 휴대용 펀치, 여기 보면 타공도 되어져 있어서 다이어리에 끼워 놓고 갖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70 사이즈도 있고 더 커다란 것들도 있고 하거든요. 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열어서 펀칭하면 바로 뚫려서 바로 철할 수 있고, 이건 갖고 다니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온 것 중에서 유일하게 있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죠. 그래서 A4에다가 이 맞춰가지고 펀칭을 해서 20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인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20공 펀치를 할 수 있는데 되게 불편해요, 이것도. 한 장 20공 만드는데 몇 번을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비교가 안 되거든요. 부피도 그렇고 그런 편리성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이런 거랑은. 근데 제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3P 바인더라면 이런 휴대용 프랭클린 플래너 같은 아주 얇고 휴대성이 좋은 말 그대로 휴대용 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3P 바인더 회사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그거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만들어서 팔지 않는 이상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은. 그래서 그 3D 프린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설계해서 만들면 한 개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3D 프린터로 만들면 퀄리티가 안 좋대요. 안 좋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안 만들었거든요. 결국에는 샘플로도 안 만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런 3P 바인더라는 이런 브랜드잖아요. 다이어리 브랜드. 이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저는 충분히 예, 만들려고 한다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겠어요. 제가 이걸 산 거는 저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이어리 자기 개발 관련 영상을 길게 만들 거예요. 시리즈로. 그때 이걸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펀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샀습니다. 뚫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프린트 가이드라고 해서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출력을 해야 여기에 제대로 사이즈에 맞게 할 수 있는지, 엑셀로도 이렇게 하라고, 한글 프로그램으로도 이렇게 하면 이제 축소돼서 된다. 너무 잘 해놓은 거죠. 매뉴얼이잖아요. 강경 대표님의 책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제 인생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다이어리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적극 추천하는 책이에요.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최고의 책 중 하나예요. 근데 그 책에서 나오는 게 자기 자신만의 그런 DNA를 만들어야 한다, 뭐 그런 멋진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 3P 바인더의 DNA 아니겠어요? 3P 바인더의 DNA 매뉴얼.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양식들도 이렇게.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게 있는데, 그 A4 용지 사이즈로는 이 주간이 한 페이지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A4 사이즈 말고 A5도 그렇게 좀 축약해서 한 페이지로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엄청 폭이 좁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도 한번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가로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로로도 좀 폭이 좁더라도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네. 어디까지 했지? 예, 여기까지 했죠. 이런 속지 양식들이 있고, 전 이런 양식도 되게 좋아해요. 뭐 도형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글씨를 쓸 때에도 이 칸이 있다 보니까 좀 일정하게 글쓰기 연습할 때도 오히려 이렇게 유선보다 이게 더 전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일정하게 글쓰기 연습할 때. 그리고 이건 이제 생각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놓는 거겠죠? 여기 보면 이제 매뉴얼 있고, 아이디어 노트, 생각한 것들, 아이디어들을 쫙 여기다 기록을 해 놓고, 그리고 이거는 think 노트. 이것도 생각한 것들을 기록하는 거.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해라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사용해라. 그리고 이거는 지식이 성과가 되는 노트라 그래서 여기도 사용 설명서 있고, 본계적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보통
감상문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감상문, 감상한 것, 뭐 영어 감상, 그럼 내가 느낀 것을 뭐 어떻게 감상했다고 하는 걸 적잖아요. 근데 본계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본 것, 그러니까 경험한 것을, 깨달은 것을 한 번 더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들까지, 한마디로 요약 정리까지 해서 하라는 게, 여기에 그냥 세 마디에 다 있잖아요. 경험한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적용하라. 너무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본계적 단어. 그래서 도서, 추천 도서, 여기는 읽은 거, 내용, 그리고 본계적 노트. 아, 이게 진짜 이 속지가 거의 없거든요. 이걸 추가로 사야지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냥 딱 한두 장 정도씩만 들어있네요. 이렇게. 원래 이게 조금 더 여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폭이 줄어든 게 이런 속지의 양이 줄어들어서 줄지 않았나. 그리고 이거는 프로젝트. 여기엔 따로 그 설명서가 없네요. 근데 여기에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만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도 이렇게 QR코드를 하면, 근데 여기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게 원래 없는 건지 아니면 빠진 건지, 잠시만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프로젝트. 그러네. 여기에도 없네요. 여기에도 없고, 예전 거랑 속지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일단 여기 매뉴얼은 없네요. 여기도 매뉴얼 있으면 좋을 텐데 원래 없나 봐요. 이건 좀 아쉽네요. 있으면 좋을 텐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좀 그런.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3P 바인더는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거기에 매뉴얼이 있다면 그걸 출력해서 끼워서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내년도에는 애당초 이렇게 설명서를 하나, 한 장이니까 기껏해야 한 장 있어서 이것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용 설명서는 뭐 딱히 없고, 그냥 이건 그냥 연락처랑 주소 적는 거니까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본데, 온라인 아이디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있고, 저는 제 다이어리에 이걸 따로 해놨거든요, 기록을. 근데 이렇게 매뉴얼이 있으면 더 관리하기 쉽죠. 경조사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매뉴얼이 있으면 좋아요. 사람이 그냥 백지에다가 기록하려면 어떤 정형화된 그런 매뉴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의 매뉴얼이잖아요. 이 양식대로 적으면 되는 거니까 전 이런 것도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양식도. 그럼 사람이 생각하는 게 더 단축돼요. 그냥 적혀져 있는 대로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식 하나하나가 저는 제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하나의 맞춤형 개인 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내 인생을 관리해주는 통합비서. 양식 하나하나는 맞춤형 비서. 이건 나의 주간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주간 비서.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마이 스토리. 제 다이어리는 이게 가장 첫 번째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있네요. 그래서 나의 그런 정보들.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커리어. 내가 어느 회사에 다녔었던 거를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이직하고서 이력서를 쓸 때 내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나하나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물을 보면서 이력서를 쓸 때에도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도 이런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에 대한 것도 에듀케이션,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기간 이런 것도 아주 좋아요. 이거는 내가 뭐 언제 이런 거를 경험했고 누구와 함께 갔고 이런 거를 다 이건 이제 여행을 언제 갔었고 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한번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보고 싶을 때 이게 나의 발자취잖아요. 내가 언제 어디를 갔다 왔고 무슨 누구랑 같이 갔었고 이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록이 없으면 그때 내가 언제 갔었고 기억을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기억이 한계가 있는데 뭐 1년 전에 뭐 365일 전 내가 낮 12시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사람 기억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런 기록물이 있으면 내가 언제 무엇을 했고 다 알 수가 있죠. 시간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기록. 내가 뭐 몇 월 며칠 언제 무슨 요일에 이때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두면 내가 궁금할 때 찾을 수 있잖아요.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는지 측정도 할 수 있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부지런하게 사용했는지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인덱스가 더 있어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춰서 또 쓸 수 있는 이 바인더를 보면 이 바인더의 두께가 딱 일정하게 되어져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바인더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인더의 두께도 조금 더 넓은 것도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마치 이것처럼 더 슬림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슬림한 것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용을 많이 좀 분류한 사람들, 가령 이 뒤에 것까지 전부 무언가 쓸 게 있어서 분류한 사람들은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이것도 조금 부족할 거예요. 지금도 보면 가득 찼으니까. 물론 이제 이 주간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걸 빼서 이 정도만 갖고 다니면 되겠죠. 한 3개월치 정도 여기에서 안내를 하는 것처럼 이 바인더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딱 보면은 3P 철학이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프로, 퍼포먼스, 프로세스, 그리고 시스템, 바인더, 마인드맵.
그리고 프랙티스, 셀프 매니지먼트.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이제 관리하는 개념에 이렇게 명확하게 3P 바인더의 철학이 담겨 있는 이 바인더를 사용하면 이 매뉴얼들을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훌륭한 거죠.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이어리, 바인더를 체계적으로 잘 해놓은 그런 교육기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도 예전에 그 오메모인가? 그 빨간색 바인더 스타일로 된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예전에 그 아는 지인한테 선물로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구하려고 보니까 그게 없어요. 없어서 좀 아쉬운데 한번 그만의 또 철학이 있거든요. 그 바인더만의 각각의 바인더만의 그걸 만드신 분은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 바인더를 만드셨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바인더, 이 강규영 대표님의 철학이 담겨있는 이 바인더라고 하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의 이제 그분만의 역사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들게 된 이제 그분만의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만큼의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이어리를 사용 안 하시는 분 그리고 이 3P 바인더를 꼭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어떤 걸 꼭 해라 이런 거는 아니고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리를 꼭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거를 추천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브랜드를 사용해라가 아니라 양지사의 이런 크리에이티브 365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다이어리예요. 양지사라고 하는 브랜드도 그렇고 프랭클린 플래너도 그렇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3P 바인더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제가 좋아하고 앞으로 이런 다이어리 브랜드가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했으면 하는 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펀치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를 포장이 아주 보면 뒤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원래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네요. 그쵸? 이게 잠금 장치네요.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사용할 때 이걸 빼서 보통 옆에 있어서 이걸 꾹 누르면 이제 잠가지고 열리고 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이건 그런 방식은 아니네요. 여기 홈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 홈에 맞춰서 펀칭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봐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이제 알고 있고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 펀치는 3P 바인
3P 바인더는 이 종이가 정확히 A4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 폭도 정확하거든요. 여기에 딱 들어가니까 여기 이렇게 넣어서 이게 고정이 됐잖아요. 고정이 됐으면 이거를 이렇게 뒤로 넘겨서 그 다음 이 펀치로 여기 맞춰서 이 홈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홈에 맞춰서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펀치 하시면 돼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다시 올려서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20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도 지금 처음 사용해 봤는데 참 아쉬운 게 너무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걸 사실 들고 다니기가 좀, 물론 들고 다니려고 한다면 뭐든 들고 다닐 수는 있어요. 가방에다가 넣어서, 큰 가방에 넣어서. 근데 사실 이걸 매일 들고 다니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이것만 해도 지금 묵직하거든요. 저는 이것만 딸랑이 있는 이것조차도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무거워서. 그러니까 이것도 무거워서 느낌은 그냥 무난해요. 뭐 특별히 다만 이제 이 한 장을 이렇게 펀칭하기 위해서 이거를 끼워서 이걸로 하나하나 하고 이 시간이, 지금 제가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잖아요. 더 빨리 한다면 빠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일단 집에서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밖에 나가서 하려면 이걸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건 좀 무리이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프랭클린 플래너와 같은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거든요. 이거에 맞는 종이를 이렇게 끼워서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나요. 이렇게.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펀치를 할 때에도 시간이 사실 소요가 된 만큼 아까운 시간이에요. 귀한 시간인데. 그래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20공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겁니다. 예.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3P 바인더에서 만든 이 속지, 그리고 요 바인더, 그리고 요 3P 바인더에서 만든 거는 아니겠죠. 근데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요 펀치까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는 제가 모르는 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댓글로 글 남겨주시면 서로 그런 정보 공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정말 몰라서 이 20공 휴대용으로 나온 거 이거 말고 더 얇은 게 있는데 제가 몰라서 잘못 안내를 드린 거라고 하면 댓글로 이런 게 시중에 누군가 만든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그것을 구매해서 또 한번 리뷰를 남겨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